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약부터 해보면 증시 현황에서는 3분기 연속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락이 금융위기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봤더니 TQQQ, SOXL처럼 레버리지 매수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러시에서는 이렇게 약세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약사장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오르고 내려가는 기업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을 만들어냈고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떨어진 기업을 봤더니 오른쪽 아래 TSMC가 7%나 하락이 나왔죠. 칩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큰손인 애플이 반대를 하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글로벌 증시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 주인공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 8%나 떨어졌죠. 아이폰 14가 예상보다 수요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증산을 철회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TSMC가 칩가격을 올리자고 하더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와 반대로 올라갔던 기업을 살펴봤더니 넷플릭스가 있었는데요. 4% 상승했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용할 거냐 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넷플릭스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ETF 거래량을 볼게요.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한국은 인버스를 강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컸고 미국을 봤더니 인버스도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더 큰 매수세가 일어났습니다. TQQQ, SOXL의 매수세가 컸고 그 다음이 S&P 500을 투자하는 SPY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이한 기업 3개를 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이죠. 이번 주 고점 대비 하락률 7%를 기록하면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24%다 하더라도 마소랑 구글보다는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애플이 방어력이 더 좋다는 거고 남들 안 떨어질 때 지켜주다가 이제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고점 대비 하락률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마소랑 구글이랑 같은 위치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 주 올라간 기업이 있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이번 주 2%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50%까지 됐습니다. 혁신 기업 중에서 에어비앤비는 리오프닝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종식되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리츠랑 원자재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에너지랑 원자재가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건 유틸리티입니다. 8%나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에너지라든지 전기, 수도 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고 고점 대비 하락률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이번 주 2% 하락이 나왔고 가치 성장 중에서 특이하게 이번 주 중형 가치주의 하락이 컸습니다. 3%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SCHD가 이번 주 2% 추가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SCHD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건데 이번 차트를 보면 거의 저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TQQQ가 이번 주 2%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이번 주에는 하락한 ETF랑 그리고 방어를 잘했던 ETF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방어를 잘했던 ETF 중에서는 사이버 보안, CIBR이 보합을 유지했고요. 많이 떨어진 ETF는 청정에너지죠. ICLN이 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KRBN도 보합을 유지했고 리츠 중에서 VNQ가 3%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1%까지 내려왔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이죠. 성장 기업에서 문제하는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어도비가 있었는데요. 어도비도 지난주는 59%까지 하락폭이었는데 이번 주 60% 찍으면서 3개의 항목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성장 ETF에서는 시스코 시스템도 1% 추가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7%까지 내려왔고, 브로드컴이 이번 주 하락폭이 컸는데요. 지난주에 고점 대비 하락률 30%였는데 이번 주 34.5%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TQQQ로 1924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 SOXL도 1431억 원. 이건 정말 큰 금액이죠. 1000억이 넘었다는 건 정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두 개가 모두 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바닥이다 생각하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872억 원, 오랜만에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4등과 5등을 보더라도 S&P 500에 투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저점이다 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수 종목 차트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는 TQQQ인데요. 3개월의 차트를 보면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죠.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이 같이 있습니다. 하락 채널에서는 제가 굳이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승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도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레버리지 상품은 강하게 큰 비중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3개월의 차트를 보면 상승하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한다고 볼 수가 있죠. TQQQ는 하락 채널이고 테슬라는 하락 채널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으니까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꼭 생각해보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하락을 만든 장본인이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8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0.3% 올랐는데요. 지난번에는 0.1% 떨어져서 인플레가 좀 꺾이나 했는데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조기 종료할 생각 없다, 인플레를 잡기 전까지 계속 강하게 올릴 거다고 말하니까 겁에 질린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키가 44% 재고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금요일에 13% 폭락을 했습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고 판매 부진한 기업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시아 중에서 핫한 국가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올랐죠. 모두가 하락할 때 이 정도 상승한다면 반등할 시기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인도와 함께 관심 가지면 좋을 국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미국 증시가 3분기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고통스러운 시장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인데요. 과거 약세장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로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S&P 500의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 정말 곤욕스럽죠. 하락하는가 싶더니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하락한 걸 계산해 보면 고점 대비 25%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보가 어땠을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과거 약세장은 12번이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 낮았을 때는 20% 정도 빠졌고 많이 빠졌을 때 5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6% 하락이 나타났으니까 12번 중에 4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덜 빠진 상태죠. 잘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평균적인 날짜를 계산해 보면 367일이 걸렸다고 하죠. 6개월 넘게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6개월 안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다시 겪어도 힘든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해 봐야 될 건 약세장은 주식 시장에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1920년도부터 69년도까지 경기 침체는 11번이 있었고 주식의 약세장은 1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주식 붕괴가 일어났던 건 8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현재로 와서 최근 50년을 보면은 경기 침체는 7번, 주식 약세장은 10번, 30% 이상 붕괴는 4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과거 100년 동안 12번의 위기 혹은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주식이 우상향한다고 믿으신다면 12번의 위기일까요? 아니죠. 기회겠죠. 이런 기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 시가총액이 얼마나 훼손됐나 봤더니 4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증발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이 고평가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시기인 거죠. 시가총액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주가도 많이 내려왔다는 증거죠.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내려온 걸 봤더니 지금 현재 10% 미만입니다. 그 말은 10개의 기업 중에 9개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과거 그 수치 상황들을 보면 모두 경제위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뒤 1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 10%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2023년에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선 그러길 바라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